미국에서 아이 34개월에 자폐 진단을 받았고, 한국에는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 간 거예요. 만 4살 3개월에 한국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이가 가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장애 진단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에 살면서 비행기 티켓이나 아니면 아이 테라피 때문에 아이 테라피를 멈출 수가 없으니까 아이 치료를 멈출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 아이가 한 20살이나 돼야 가겠구나, 거의 20년을 한국에 못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를 4년 동안 키우면서 지내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한국에 가게 됐어요. 한국에 가게 됐을 때는 한국에 가면 장애 진단을 먼저 받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갔고, 한국에서는 태아보험이나 실비보험이나 어린이 보험을 들어서 그 뭐 R코드, F코드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장애 진단을 그냥 언어 장애 먼저 받고 자폐나 뭐 지적 장애나 장애 진단을 나중에 받는 게 더 유리한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가 한국에서 많이 머물면서 지내고 살 것 같지가 않아서 일단 한국에 개인 보험은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개인 보험 드는 걸 포기하고 장애 진단을 먼저 받을 생각으로 한국에 만 4살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개인 정신과 예약도 잡았고, 그리고 되게 작은 대학병원에도 정신과 예약을 잡았어요. 결론은 다 해보니까 개인으로 가나, 제가 가려고 했던 대학병원인데 가장 작은 대학병원, 그런 좀 큰 규모가 큰 곳으로 가나 비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한 40만 원 정도? 비슷한 것 같은데 개인 병원 가서 한 30만 원 들었나? 큰 비용 차이는 없고 실력 차이도 그 정도 규모의 병원은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뭐 서울대나 뭐 그런 엄청 큰 병원만큼 엄청 뛰어난 실력은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 병원 정신과 의사나 별 차이는 없어요. 대학병원 의사가 자기네 병원은 아마 비쌀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의사가 자기네 병원비를 몰라요. 원무과가 아니라서 가격이 저렴한 개인 병원에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개인 병원으로만 진료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자폐 검사, IQ 검사, 사회 성숙도 검사, 언어 검사, 언어 평가 이렇게 검사를 했어요. 그게 비용이 한 3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유아 발달 검사를 한 다음에 소아과 의사가 리퍼럴을 해주면 보건소에서 20만 원인가를 지원해 준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잘 몰라서 그냥 지원 안 받고 다 제 돈으로 했고요. 특수교육청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서울 북부 특수교육청은 저처럼 개인 돈으로 먼저 검사를 하지 않고 특수교육청으로 연락을 하면 특수교육청에서 어떤 이런 아마 비슷한 검사들, 이런 검사들을 하라고 하고 그 비용을 거의 다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빨리 장애 진단을 받고 싶어서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검사를 해서 자폐 진단을 받았고요. 지적 장애 진단도 받았어요. IQ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들었거든요. 근데 제 아이가 이 영상을 혹시 볼 수도 있으니까 IQ는 이번에는 말을 안 하고요. 혹시 궁금한 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 IQ가 얼마인지 말할게요. 그래서 IQ가 얼마인지 들었고, 일단 70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70 말고 더 낮은 숫자 거기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번에는 말을 안 할게요. IQ도 알려줬고 자폐 진단도 받았고, 34개월에 자폐 진단 받았을 때는 중증 자폐를 받았어요. severe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중간과 경증의 가운데 거기로 진단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ADHD랑 자폐랑 이런 게 여기가 중증, 여기가 경증, 여기가 가운데예요. 근데 여기는 여기도 있는 거예요. 여기는 중증과 가운데의 중간, 여기도 있어요. 여기는 중증과 마일드, 경증의 중간. 그래서 1, 2, 3, 4, 5단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애는 처음에는 시비어 중증으로 받았다가 이번에는 중간과 경증의 사이로 받았어요. 자폐로서는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희 애가 만 4세가 되기 전에는 말할 수 있는 단어도 몇 개 없었고, 특히 그 34개월에 검사할 때는 아마 말할 수 있는 단어가 한 15개 정도 됐을까 모르겠어요. 벌써 이미 거의 만 3세가 다 돼가는데 말도 거의 못했고, 뭐 퍼즐을 맞추라고 2개짜리 퍼즐을 맞추라고 준다든지, 저한테 물어봤던 거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문을 열 수 있냐, 집에 있는 문을 열 수 있냐고 했는데 저희 애가 문을 못 열었거든요. 문 손잡이 돌려서 문을 열잖아요, 보통. 근데 그런 걸 못했어요. 그냥 뭐 얘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때 한 돌 좀 지난 아기 정도 수준이었어요. 뭐 12개월, 13개월 정도의 아기 수준이었어요. 34개월에. 그래서 그때는 시비어를 받았고, 이번에는 시비어보다는 좀 나아지긴 나아졌는데 그래도 자폐다. 자폐를 받았어요. 자폐도 받고 IQ 때문에 지적장애도 받고, 그래서 그걸로 주민센터에 가서 장애 신청을 했어요. 만약에 자폐나 지적장애 같이 검사 안 했으면 언어도 75점인가가 되면 언어장애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74.5인가 74인가 이렇게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언어만 봐도 언어장애 인셈이에요. 주민센터에 장애 신청을 했더니 복지카드는 지적장애로 받았어요. 근데 그 복지카드 받을 때 자폐면 주차증이 더 잘 나오고 지적장애면 주차증이 잘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저희 애는 복지카드에 뭐라고 써있냐면 중증 지적장애라고 써있는데 주차증은 못 받아요. 중증 지적장애가 아니고 심한 장애라고 써있던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심한 장애예요. 걸을 수 있는 심한 장애. 그 장애인 급수가 없어졌어요. 1급, 2급, 1급 장애인, 2급 장애인 뭐 이렇게 하는 그 급수가 없어지고, 걸을 수 있다, 없다. 그리고 걸을 수 있는데 심한 장애인이냐,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냐, 이렇게 바뀌었어요. 급수가 없어졌어요. 저희 애는 걸을 수 있는데 심한 장애인을 받았어요. 장애 진단을 받으니까 혜택이 있어요. 발달 재활 바우처라는 게 조금 나오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4번을 테라피를 받을 수 있는 그 바우처가 나오고,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치료, 놀이치료, 이런 치료를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요금 혜택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차 할인이랑 고속도로 통행료 아마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어디 놀러 다닐 때 놀이공원이나 뭐 영화관 할인 같은 거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장애 진단을 받았고, 저희가 지금 영주권자라서 한국에 계속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한국에서 계속 있으려면 미국에서 Re-entry Permit이라고 그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고 해외로, 미국 외로 나갔을 때 뭐 1년에 6개월 이상인가 못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다시 있다가 6개월 동안 있다가 한국에 또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그 다녔던 유치원을 가려고 했더니 거기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애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 일반 반으로 들어가면 되게 선생님이 보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그때 저희 애가 만 4세 때